안녕하세요. 마흔의 덕질입니다. 드디어 오페라 유령이 부산에 이어 서울 샤롯대에 상륙을 했습니다. 사실 상륙한 지는 조금 됐는데 저도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이제야 영상을 올려봅니다. 지난 7월 조승우 배우님의 첫 공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또 전에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오페라 유령의 TMI를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은 공연장이 바뀌었어요. 부산 드림시어터에서 서울 샤롯대 시어터로 바뀌었는데요. 확실히 샤롯대가 드림시어터보다 무대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샤롯대 18열에 앉았는데도 체감은 드림시어터 13에서 14열에 앉아있는 듯한 몹시 가까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 뒷자리에도 배우들의 얼굴이 잘 보였고요. 무대가 드림시어터는 높아서 많이 올려다봐야 했었는데 샤롯대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무대도 전체적으로 잘 보이더라고요. 공연 중에 목이 아프다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반면에 제가 앉은 1층은 위에 천장이 있어서 음향이 사운드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천장이 있으니까 2층에서 등장하는 어떤 유령이나 천사장에서 내려오는 유령은 잘 안 보이고요. 오페라의 유령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1층 천장이 있는 뒷좌석은 사운드나 시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2층 앞자리가 더 낫지 않을까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무대가 길고 넓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샤롯대 무대가 조금은 아담해 보이더라고요. 한니발의 드레스 리허설 때 이 앙상블과 많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무대가 좀 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 무용수도 부산에서는 좀 여러 번 점프를 했던 것 같은데 괜히 기분 탓인지 점프 횟수가 줄어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따가 코끼리도 나와야 하는데 코끼리 사이즈도 줄였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산에서 공연을 보셨던 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뮤지컬은 마이크가 있어서 배우의 숨소리, 코 훌쩍이는 소리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정말 애기 다루듯이 발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승우 배우님이 서울 공연을 준비하면서 김죽대 배우님에게 샤롯대는 관객석 첫 번째 열이 드림시어터보다는 훨씬 가깝다. 그러니까 연기는 더 디테일하게, 소리는 애기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리 조승우 배우님의 연기와 노래가 이번 서울 공연에서는 더욱더 굉장히 섬세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전에도 어떻게 하면 팬텀의 감정을 관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부산에서 배우님의 손짓, 몸짓, 눈빛을 동원해가면서 무대에서 연기하는 조승우를 만났다면 이번 서울 공연에서는 배우님의 목소리 높낮이, 톤과 호흡,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폭발하는 그런 완급 조절이 굉장히 섬세해지고 정교하게 다뤄지면서 사실 팬텀이 나쁜 캐릭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조승우란 배우가 쌓아놓은 팬텀에 몰입해가면서 마지막에는 너도 나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하지만 그 감정이 전혀 억지스럽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점이 조승우란 배우가 가진 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배우님들도 부산 때보다 좀 더 여유도 있고 연기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칼로트 이정 배우님이 연기가 너무 들어서 매번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기분 좋게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너무 귀여워요. 옆에서 꽁냥꽁냥하는 피앙치도 귀엽고 둘의 케미를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여러 회째 관극을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도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지난번 오페라의 유령 TMI 때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는 크리스틴과 팬텀의 대역이 존재합니다.
거울 속에 숨어있던 팬텀이 크리스틴을 데리고 지하옷으로 갈 때 어두운 미로 같은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때 배우들은 대역이고요. 실제 배우들은 지하호수의 배를 타는 준비를 그동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팬텀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마네킹을 크리스틴에게 보여주는데 그 마네킹 역시 크리스틴의 언더스터디를 맡고 있는 배우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볼 때 그 마네킹이 거의 90도로 꺾여서 좀 오래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양팔에 지지대 같은 게 좀 있나 몰래 찾아보곤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아직까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인터미션이 끝나고 2부가 시작되는 마스커레이드에서는 붉은 옷을 입고 해골 가면을 쓴 팬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도 계단에서 다 내려온 실제 배우는 옆으로 빠지고 대역 배우가 잽싸게 내려와서 크게 웃습니다. 제가 아는 대역은 여기까지인데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해골 가면 사이로 팬텀의 분장이 보인다고 해요. 해골 가면을 쓸 때는 마스크를 벗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앞열에 앉으면 이런 게 다 별게 다 보이나 봐요. 앞열에 앉아서 관광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뮤지컬 오페라 유령은 대역도 있지만 립싱크도 존재를 합니다. 오페라 유령의 시그니처 대표 음악이라고도 불릴 수 있죠. The Phantom of the Opera는 하드락 스타일의 곡으로 굉장히 강렬하고 또 크리스틴의 고음을 만나볼 수 있는 곡인데요. 아쉽게도 이거는 사전에 녹음된 노래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팬텀이 내 음악의 천사 날 위의 노래라는 대사를 치는 거고요. 관현악으로 갖춰진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뭐 드럼이나 일렉트릭 기타나 베이스 소리 같은 게 등장을 한다면 아 이거는 녹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텀이 해골 가면을 쓰고 부르는 Why So Silent 역시 녹음된 노래라고 하네요. 가면이 무겁기도 하고 턱이 움직이는 가면이라서 녹음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피아노 건반이 저절로 움직이고 원숭이 오르골이 소리를 낼 때 저거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지? 혹시 궁금해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번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건 모두 원격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팬텀 하면 일반적으로 검은색 슈트와 또 흰색 셔츠, 보타이를 떠올리면서 무채색 인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극에서 팬텀을 말해주는 의상 두 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지하미궁에서 피아노를 치고 작곡을 할 때 입고 나오는 페르시안 의상인데요. 이 옷은 팬텀이 한때 페르시아 왕가에서 건축가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임을 암시해주는 의상이고요. 마스커레이드에서 해골 복장을 한 붉은색 의상은 평소 팬텀의 무채색 스타일과 정반대되는 의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붉은색 죽음을 암시하는 의상이라고 하네요. 현재 서울에서는 4명의 팬텀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팬텀을 맡고 있는 배우마다 더 뮤직 오브 더 나잇의 하이라이트 대사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조승우 배우님은 내 영혼 다시 태어날 순간, 김주택 배우님은 내 영혼 나를 원하는 이 순간, 정동석 배우님은 내 영혼 가야만 할 그곳으로 이렇게 모두 다른데요. 마지막에 합류한 최재린 배우님은 가사가 또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셨던 저 역시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보면서 늘 의문점으로 남았던 마지막 씬. 팬텀이 의자에 앉아서 가면만 두고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 항상 머릿속에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셨죠? 오페라 유령은 오래된 작품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 씬만큼은 아직까지 비밀리로 밝혀진 게 없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찾고 또 찾아본 결과 가장 확률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비밀은 이 팬텀이 앉아있는 의자에 있는데요. 팬텀 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이 특수 의자는 뒤로 밀고 들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팬텀이 의자 위에 망토를 덮고
빠르게 뒤로 숨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진짜 감쪽 같죠? 맥지리가 망토를 걷어내고 팬텀의 가면을 들고 있을 때 그 의자 뒤에 팬텀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마흔의 덕질이었습니다.